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해 자수성가한 가발 사업가의 인생 역전 이야기, 독한 인생 서민갑부를 담았습니다. 비클로즈업에서는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와 의견이 오고 간 제38차 시청자위원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대중문화 속 부성의 열풍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올바른 한글 사용 권장을 위한 제도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지만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에 한글을 사용하고 공문서와 5개 광고물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홍보하거나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영어 표기 일색인 자치단체들의 홍보 문구인데요. 하이서울, 다이내믹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와 홍보 문구가 없는 강원도를 제외한 15곳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분명 문제가 커 보입니다. 형식적인 조례의 제정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용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복부 비만을 전격 해부한 나는 몸신이다부터 포장마차들이 밀집해 있는 용산 포장마차촌의 모든 것, 관찰 카메라 24시간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나는 몸신이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21일에는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뇌졸중. 복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장 지방의 자가 진단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용심에는 그 꽃게철에 있는 알이 꽉 찬 그 꽃게 같은 그 지방이 정말 꽉 차서 네, 그 되게 위험한 병입니다. 이제 자이로토닉이라는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자세 교정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자이로토닉 전문가가 몸신으로 출연했는데요. 뱃살까지 한 방에 잡는다. 내장 지방 잡는 신기한 5분 호흡법을 공개하고 그 효과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3! 와! 축하드립니다. 3.3cm! 우리 작가분의 이 과정에서 여성 제작진의 맨살 복부가 여과 없이 노출됐는데요. 정확하게 99.1이에요. 99.1. 웃지 말고 웃지만 흔들려요. 내장과 같이 이제 존재하는 지방이 방송이 나간 후 복부 비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용적인 운동법 등을 소개해줘 유익했지만 여성 제작진의 지나친 복부 노출 장면이 보기 민망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맞아요? 다음은 신대동여지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24일 윤택한 여행에서는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추도를 찾아 겨울철 별미인 물메기를 직접 잡아보고 물메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살펴봤는데요. 겨울인데도 냉면 같은 이 차가운 비빔국수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네. 이어 기적의 건강밥상에서는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용 기러기, 머스코비 기러기를 이용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극복한 노종석 씨를 만났습니다. 기러기 먹으면서부터 그런 것도 싹 없어졌어요. 안 알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한편 시골에 산다에서는 경상북도 울진의 명물 문어를 소개했는데요. 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이런 건 잔치집에서 써요. 잔치집에. 문어 조업 현장을 지켜보는가 하면 울진 5일장을 찾아 문어 손질법과 문어를 예쁜 모양으로 삶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 음식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문어 꼬치구이, 문어 맑은탕 등 문어로 만든 겨울 보양식을 맛봤는데요. 맑은 동네 앞바다에 딱 서 있어서 시원한 바람을 탁 맞는 그 맛.
시청자들은 시골에 산다 해서 자신만의 비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 특산물을 소개해 코너의 성격을 알 수 없었다는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목큐 드라마 사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지난 20일에는 고물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남매의 이야기를 극화했습니다. 저밖에 고물을 갖다 버리면 된다 그러지. 니들이 갖다 버리면 돈도 안 돼. 폭력을 휘둘렀던 남매는 고물상에서 외삼촌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일을 하자. 뿐만 아니라 외삼촌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 사기 행각에 남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아프잖아. 오래 일할 일꾼을 경찰의 수사 끝에 그는 친외삼촌이 아니며 직업 소개소를 통해 남매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시켜준 것들입니다. 취재 결과 모든 상황은 처음부터 남매의 형수가 꾸민 일로 지적장애를 가진 시동생과 시누이를 돌보기가 벅차 그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극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시청자들은 하나의 사건에 강금, 폭행, 보험 사기, 인신매매 등 지나치게 많은 범죄로 이야기를 구성해 억지스러웠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자기적인 설정과 전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내조의 여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내조의 여왕! 지난 24일에는 뛰어난 음식 솜씨로 정평이 나 있는 방송인들을 초대해 특별한 내조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예쁜 여자는 3개월, 마음 착한 여자는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평생 간다. 돌잔치에 오시라고 해서.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는 시아버지의 동문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선물하는 등 탁월한 손맛으로 내조한 사연을 공개하는가 하면 장아찌까지 담아서 가져가고 여자는 인물 소용없다고 손끝을 메워야지 여자는 인물 소용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김치명인 강순희 씨는 김치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으며 겪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만 식은 것까지 계산하면 한 10,000폭은 될 거예요. 10,000폭이요? 한 달 정도 매일 하는 거예요. 또한 희극인 배현정 씨는 국밥 장사로 큰 돈을 벌었던 성공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오후가 되면 애가 이렇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쉬워요. 이렇게 해서 버무리에 치면 돼. 한편 고추씨 백김치와 시래기 된장국 등 출연자들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음식들의 조리 비법을 알아보고 손맛을 직접 느껴봤는데요. 이걸 먹었던 남편은 바람 절대 안 필 것 같은데 피셨어요? 아유, 많이 폈어요. 남편은 문을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의 특별한 내조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요리 명인들의 다양한 조리 비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엑스파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차돌박이가 가짜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이 고기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는 양지에 속한 업진쌀과 그 주변의 지방을 함께 잘라낸 일명 우삼겹살을 차돌박이로 둔갑시키고 있었는데요.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전국의 여러 식당을 검증한 결과 이러한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엑스플러스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음료들로는 수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료수들은 다 뭔가 섞여 있어요. 설탕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은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배설시키면서 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실험을 통해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가 하면 체지방이 많이 준 걸 보니까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좀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 마시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식후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화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료를 끊고 방송이 나간 후 물 섭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전달해줘 유익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짜 차돌박이 고발의 경우 만연한 불법의 현장을 확인만 했을 뿐 후속 대책에 대한 언급이나 착한 식당 선정이 없어 아쉬웠다는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차돌박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관찰 카메라 24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골목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지난 21일에는 용산 포장마차촌의 24시간을 관찰했습니다.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분식골목, 주점골목, 꼬치골목으로 이루어진 용산 포장마차촌은 푸짐하고 저렴한 포장마차의 매력은 물론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함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약간 아쉬워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또 갈 때 또 있네. 여기서 다 해결돼. 각종 술을 섞어 다양한 칵테일이 있는 포장마차부터 1990년대 복고풍 포장마차까지 개성 있는 가게들이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노래 딱 들어보니까 한 40 잤었지. 특히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 떡볶이집은 추억의 맛을 그리는 사람들로 운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시골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고 편안하고. 역시 추억을 알아. 각 주점마다 겹치지 않는 주력 메뉴가 있다. 한편 용산 포장마차촌의 가게들은 서로 다른 주력 음식을 지정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특유의 운영 법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시던 여기 만드신 분이 메뉴가 메인 메뉴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갖고 이 순간만큼은 시청자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유쾌함이 있는 용산 포장마차촌의 모습이 흥미로웠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상인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대동여지도는 시골에서의 성공담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 특산물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여행을 통해 소개되는 다른 코너가 있는 만큼 차별성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소재와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목표 드라마 사인은 여러 가지 범죄를 동원해 자극적인 반전만을 꾀하는 구성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경계를 오가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보다는 개연성 있는 전개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 정작 극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욱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독한 인생 서민갑부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탈모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꾼 아주 특별한 서민갑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남다른 성공 비법 지금 확인하시죠. 골목길에서나 범직한 이 작은 이발소에 서민갑부가 있다. 오고 가는 손님의 수 눈 빠지게 세어보는데 쉼없이 오고 가는 큰 액수의 현금까지. 서민갑부시라면서요? 내가 뭘 서민갑부야, 이렇게 어른만 집에도 하고 있는데. 서민갑부 아니야. 가발 하나로 20년의 세월을 왔다 갔다. 가발집 서민갑부 장만옥. 어떤 판매의 노하우가 있게 한두 푼도 아닌 가발을 그렇게 많이 주문을 받는 것일까요? 이거를 모르는 판인데
아이고. 생기는데. 저처럼 맞으면 돼요, 장군님. 돌아서던 손님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만호 씨의 마법의 주문에 손님 원이 봉봉. 비슷한 처지 겪는 사람들끼리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계약은 성사돼 있기 마련. 손님이 아닌 동기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만호 씨만의 판매 노하우라고. 말을 많이 안 해요. 가발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복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탈모. 내 이름 놔두고서 뻑갱이, 곰꽃바라겠네, 예? 대머리.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으니까 이건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일찌감치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제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22살이 되던 해, 출근 준비 한창이던 제 눈에 몰라보게 휑해진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발을 사서 쓰고 다녔지만 행여나 티날까. 조금만 방심해도 벗겨져 망신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웃음거리 취급이나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신경이 내 머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정작 손님의 머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겁니다. 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장난해?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서 남의 머리를 꼴로 만들어 놓고 지 머리가 젓꾸라지니 남의 머리라고 제대로 하겠어? 제 머리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놀림은 미용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평생의 꿈을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가발. 위기는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부터 가발 사용자니 불편함이야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호 씨는 연구에 몰두했다. 바꿨을까? 그에게 애물단지였던 가발은 이제 보물단지가 됐다. 딱 달라졌죠? 이게 가발의 묘미예요. 저희는 가발 다 선생님 거예요? 예, 이게 정단될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70이고 뭐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 그 흰머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딱 쓰죠. 이런 식으로. 고전머리처럼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또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개성 넘치는 가발들까지 그 종류만도 천차만별인데, 하지만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착용감이다. 이것은 내 머리가 보면 이렇게 붙어요. 자, 보세요. 붙었잖아요. 어떤 분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운동화에서 이렇게 그 아까 찍찍 이렇게 붙이더라고. 이렇게 좀 떨어졌나 붙이더라고. 아, 저거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했었죠. 그래서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호 씨의 가발 가게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여성 손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자, 밖에 오겠습니다. 아, 이러시구나. 바람 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바람 나기처럼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 나이에 한번 나보지요, 뭐. 저는 책임 못 져요. 예. 양 사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여자분들이 양짝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성 가발에 보는 둥근 이마선이 특징이다. 본까지 떴으니 이제 만호 씨의 마법이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할 시간. 얼굴형에 맞는 가발을 골라 권하기 시작하는데, 풍성한 머리 찰랑이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표정까지 젊어졌다. 여자의 변신은 뭐지? 가발로 시간 돌리니 머리숱과 함께 떠나버렸던 자신감까지 돌아왔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청춘이 되돌아왔으니 얼마인들 아까우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가꾸의 재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 있는 건 2개밖에 없네. 아, 더 있으세요? 많이 있죠. 진짜는 따로 숨겨져 있다? 돈이 생기는 족족 적금을 들다 보니 어느새 통장 개수가 이렇게 많아졌다. 적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와 아내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야. 여기.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2,000원, 3,000원 이걸 해가지고 1,500원 이걸 해가지고 그 몇천만 원을 그냥 한 방에 날라가 버리니까 죽고 싶더라고. 그런데 씻고 있지, 애들 있지, 죽을 수가 없더라고. 머리숱 없는 사람만 보면 절박한 마음에 앞뒤 절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발 하나 하세요. 뭐? 지금 가발 하나. 뭐야 이 자식? 야 임마, 너 아침부터 재수없게 두고 대물라고 약올리는 거야 뭐야 임마? 이 자식. 아이 재수없다. 퇴퇴. 이 자식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생겼습니다. 아 뭐야? 왜 그래? 정말 잘해드릴게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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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것까지는 모를 거예요. 내가 뺨 맞고서 화장실 가서 울고 나왔다는 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서름은 막 눈물이 흐르면 또 닦고 나가서 또 명함 돌리고. 왜냐면 이 손님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현수 교관님 안녕하세요. 박두광 관님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와 통화라도 하는지 만우 씨는 매 통화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다. 고객에 저한테 저장된 거예요. 11,468명. 이게 저한테 재산이에요. 새로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오셨던 분을 다른 데로 안 가고 내 손님으로 만드는 게 이게 더 큰 고객의 저의 노하우예요. 바쁘게 가게를 관찰하던 중 든 의문점 하나. 가발을 맞추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용무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 멋지게 보여야 하는 특별한 날 꼭 필요한 가발 세척 서비스는 1회에 10,000원. 여기에 볼륨을 살려주는 드라이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이발이라지만 내 가발과 절묘하게 어울리려면 붓끝 커트는 필수. 이발비 10,000원. 가발의 색과 맞추기 위한 흰머리 염색 역시 1회에 10,000원. 알고 보니 가발은 새로 맞추는 것만큼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못지않게 쏠쏠하다. 가발 한 번 하면 2, 3년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2, 3년 동안 그 동안에 또 중간에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커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커터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발을 포함한 모발 관리로 벌어들인 매출에 가발 관련 매출을 합치니 하루 매출액 약 540만 원. 이렇게 1년이 쌓이면 연매출액이 무려 약 19억 7천만 원. 만우 씨의 아침은 해도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단지를 돌리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게을러졌다 말하는 만우 씨. 그의 인생 최대 위기라 생각했던 탈모는 마음을 한번 다르게 먹으니 복덩이자 최고의 행운이 됐다. 돈 벌어주잖아요, 이걸로. 한 번 벗을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벗는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만우 씨. 내 인생은 오늘도 반짝반짝 빛난다. 네, 고객 앞에서 가발을 벗어 보이며 전후를 확실하게 비교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영업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탈모로 고통받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니까 단골이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겠어요. 네, 자신의 단점은 물론이고 온갖 시련을 극복한 주인공의 인생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성공담이 전하는 감동과 희망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빅클로즈업 순서죠. 황수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빅클로즈업에서는 지난 1월 23일에 열린 제38차 채널A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새롭게 선임된 시청자위원들이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시사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배경음악으로 지적을 받은 직원직설과 따뜻한 이야기로 호평을 받은 실화극장 그날까지 이 외에도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과 격려가 이어졌는데요. 제38차 채널A 시청자위원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38차 채널A 시청자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이날은 새롭게 선임된 시청자위원들이 참석한 첫 회의였는데요. 시청자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청 소감과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방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화극장 그날은 따뜻함이 녹아있는 과거 사건을 전해 인상 깊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의붓 어머니를 지극히 이렇게 봉양하는 하다가 버리는 그런 게 나오는데, 뒤에 그 동아일보 기사가 이제 과거 거지만 뭔가 뒤에다가 신문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저는 언론이 해야 되는 게 따뜻한 걸 많이 전달해. 뉴스도 따뜻한 뉴스 많이 전달해줘야 되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재연도 그렇고 뭐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참 그런 거에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붓 어머니가 이제 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찾아냈는데 그걸 국민들이 알고 성금을 답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시청률이 반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거의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작진도 좀 따뜻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원직설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배경음악 선정이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12월 30일 날 직원직설에서 이제 박창진 사무장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종편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인터뷰에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제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그 BGM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BGM은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시사 프로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나라의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한 번도 제 의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좀 그런 음악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짧은 시간에 이걸 이제 골라내다 보면 그 비전문가가 이걸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뭐 박창진이 나오게 됐다, 이게 막 순식간에 결정이 되면 그 음악을 고를 때 그렇게 필터링을 잘 할 수가 없어서 급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아니었죠. 독한 인생 서민갑부는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출연자의 삶을 통해 시청자에게 희망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독한 인생 서민갑부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 1회 그 반찬 가게 하시는 미자 씨 스토리부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 실업자도 많고 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면은 굉장히 뭐 삶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삶의 희망이나 비전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만드는 것 같고요. 시대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나 감동을 제시하지 않나. 그리고 내주의 여왕은 한 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출연해 다소 산만하게 느껴졌다는 의견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 3명이라든가 이렇게 내조한 사람들이 주인공 같은 것이 한 빅3가 보통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방송으로 스타된 부부를 조명하다 보니까 부부가 있고 3커플이고 이러니까 6명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명이 다 관심이 있어, 저희들은. 그럴 때는 너무 진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배분을 위해서라도 인원 조정을 조금씩 더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스타성이나 인물이 이렇게 화제성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담겨진 내용물이 이제 이렇게 끌고 갈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가족 수를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번에 좀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나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 두 명만으로도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 분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에 대해 개인의 체험 사례를 소개할 때는 의학적, 과학적 검증 결과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는 제언입니다. 1월 5일에 이제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피부 건조증 건선에 대해서 이제 뭐 체험자들 어떤 걸 먹고 나았다, 뭐 좋아졌다 이런 걸 소개를 하는데 북나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나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건조증 고친 뭐 실제 사례자가 나오는데 이게 북나무가 그 사람한테는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방송이 돼야 되고. 그 검증이 가능한지 이 아이템이 그런 걸 해서 또 검증을 한 내용도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제작진들이 계속 주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것.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사례자마다 모두 다를 경우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멋내는 것보다는 정보를 정확히 전하는 거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멋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될 겁니다.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목큐 드라마 사인은 허구의 사건임에도 모자이크가 자주 사용돼 마치 실제 사건인 듯한 혼동이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목큐 드라마 사인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건 뭐 고물상, 노예, 남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실제 얼굴이 나오고 신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게 허구면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는. 그래서 제가 실제인가? 이제 재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그런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식의 탐사보도처럼 탐사 프로그램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사실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일부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A는 2015년 첫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송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닥터 지바고는 체험 사례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의 필요성을 지적받았는데요. 특정인의 사례가 일반화할 수 있는 건강 정보처럼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 제시와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조의 여왕은 다수의 출연자들을 한자리에 초대해서 산만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 어수선한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존재감 있는 출연자들의 속 깊은 얘기로 웃음과 공감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채널A는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지? 최근 부성애가 대중문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들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빠랑 자녀가 같이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아빠 어디가 같은 거 자주 보고 있어요. 부산국제시장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 세대에 대해서 되게 그리움도 있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들이 뚜렷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삶이 공감을 얻고 친구같이 다정한 모습이 달라진 아버지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대중문화 속 부성애 열풍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족들 잘 지키라.
네, 아버지들의 가슴 뜨거운 부성애가 대중문화의 흥행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대중문화 속 부성애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그리던 대중문화의 관심이 이제는 아버지로 옮겨간 것 같아요. 네. 대중문화계의 아버지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문화계에 부는 이른바 부성의 열풍, 그 열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현 시점으로 보자면은 뭐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장르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장르에서 부성의 열풍이 뭐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대표적이죠.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섰죠. 네. 그리고 이어서 허삼방 같은 그런 비슷한 부성의 코드 영화들이 계속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너무 대표적으로 아빠 어디가라든가, 예,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든가, 주말 아빠 예능이라고 하죠. 아빠 육아 예능. 예, 이미 장르 이름도 막 지어지고 그러는데, 네. 예, 그 정도로 열풍 상황입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40% 그 시청률 올라갔죠. 그리고 가족끼리 왜 이래라든가, 네.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거의 모든 장르에서 예, 부성의 코드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장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와 TV를 가리지 않고 이 부성의 코드가 점점 주목받으면서 또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향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까? 예, 이게 처음 화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IMF 시점입니다. 1996년, 97년, 98년 이 시기쯤에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라는 소설이 100만 부 신화를 좀 달성을 했었죠. 네. 네. 이후부터 예, 문학에서 좀 등장하다가 21세기 넘어서 영화 장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다음부터 뭐 가족이라든지 과속 스캔들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런 부성의 코드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드라마까지 넘어온 거죠. 2012년에 내 딸 서영이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TV 드라마까지 도착하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까지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점점 더 대중적 접근도가 좀 높은 예, 처음에는 문학, 그 다음엔 영화, 그 다음엔 TV까지 네. 예, 계속 확장돼서 나가고 있는 셈이 됐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장르에 이제 퍼지게 된 원인이 예, 그런 어떤 확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IMF 당시 소설 아버지는 사회에서 밀려나고 또 가정에서 소외된 고개 숙인 아버지의 현실을 그리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현재의 부성의 열풍은 과거의 현상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지금 부성의 코드는 대개 두 가지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가부장적 남성상에 대한 예, 고전적인 가부장적 남성상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시장이 대표적이죠. 예,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강인한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보호하는 아버지, 예, 이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향수를 많이 다루고 있죠. 주로 네. 좀 중장년층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세대 아버지상입니다. 가사에도 잘 돕고, 그리고 아내와 여러 가지도 막 분담하고, 그리고 애정과 뭐 따스함이 넘치는, 네.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아버지. 예, 이런 아버지는 역시 20, 30대 여성층에게서 주로 반응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그 젊은 여성이 바라는 어떤 남성상, 아버지상, 남편상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대중문화가 조명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대중문화 속 부성의 열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애틋하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냥 엄격한 아버지 그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친구 같은 아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전제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육아 예능 같은 것도 아버지의 모습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아버지 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가정적인 모습의 아버지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아버지들의 모습도 많이 비춰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각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든든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빠들이 무서웠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아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중문화를 많이 소비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다정다감한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희생하고 뭐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 상의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 외로도 이제 다양한 아버지 상이 좀 조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켜주는가 하면 요즘 세대가 바라는 친구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이 대중문화가 그리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버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모습부터 젊은 세대가 바라는 이상형까지 최근 대중문화가 부성애에 주목하고 이처럼 다양한 아버지상을 담아내는 원인 어디 떠보십니까? 예, 뭐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특히나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로 취업 불황도 닥치고 젊은 세대가 좀 살기가 좀 팍팍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더 아버지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뭐 부성애의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부성애의 따뜻함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문화 상품의 소비층이 여성층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취향이라든가 여성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부성애란 코드가 지금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되게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좀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가정을 보호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제 가사 일도 나누면서 좀 예, 양성평등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취하는 이런 남성상, 좀 판타지적 남성상이죠. 네. 예, 이런 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각종 콘텐츠에서도 이런 시각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게 되는 거겠죠. 네. 힘든 현실이 대중문화 속 부성애 열풍에 불을 지피고 또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성애를 다루는 콘텐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예, 부성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건이 좋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수요층이 가장 그 충성도 높은 여성층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열풍,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상이라는 거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한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냥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동시에 남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장년의 비애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복합적인 모습들만 좀 저버리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뭐 TV 육아 예능들, 뭐 아빠 어디가라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청층 조사를 하면은 남성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신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아빠들이 이미 공감을 못하고 있는 아빠 콘텐츠라는 게 좀 애매한 입장이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신 뭐 남성층이 좋아하는 건 오히려 국제시장 같은 그런 콘텐츠입니다. 난 이렇게 고생했다, 난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좀 위안을 바라는 좀 자기연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이런 점에서 좀 남성하고 여성이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느 선을 잡아내는 게 오히려 좀 더 시장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콘텐츠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대중문화에 부는 부성애 열풍의 원인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중문화 속 부성애가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버지에 대한 지나치게 감상적인 접근보다는 현실 속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담긴 컨텐츠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토크 프로그램 정용관의 시사병법의 기획 의도는 품격 있고 쉽게 정치적인 이슈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회 사회적인 이슈를 주제로 내세워 전문가가 출연하여 설명하고 토론합니다. 토론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주제를 다뤄 시사 토크쇼의 단점인 건조함을 없애줍니다. 기자의 현장 리포트와 전문가 전화 인터뷰, 뉴스 속보 전달 등의 구성은 뉴스의 현장성과 즉각성을 접목시켜 시청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190회에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속보로 다루면서 기자가 현장에서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거나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가능성을 보도해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화백이 출연해 자신이 그린 시사 만화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딱딱한 정치적인 내용을 시청자에게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료 화면이나 그래프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좋습니다. 특히 분할 화면을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간이 출연자들이 토론으로 이루어져 영상의 차원에서는 말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어 영상이 단조롭게 되기 쉽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분할 화면은 이러한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는 출연자들을 분할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공간 속에서의 동시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토론자 모습과 토론 내용과 관련된 자료 영상을 분할 화면으로 처리해 설명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료 화면 자체를 분할 편집하여 더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190회에서 이석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 장면의 모습을 법정과 건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분할 화면 처리하여 시청자가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1회에서 이완구 총리 지명과 청와대 인선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자료 영상을 분할 화면으로 보여줘 논의가 된 주제를 단번에 영상으로 제시합니다. 자막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가동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과 자막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산만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그래픽, 사진, 자막의 사용은 시청자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190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관련한 도표가 영상으로 나갈 때 출연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합니다. 시사 만화도 출연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영상으로 미리 제시되어 시청자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192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사진과 설명도 논의가 되기 전에 미리 영상으로 제시되고 나중에 이 영상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보여주고 반복하는 영상은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이야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시청자는 혼란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190회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김정은 러시아 간다면 비행기 탈까라는 자막이 나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논의도 별로 안 했을 뿐더러 이 내용이 자막으로 나갈 만큼 중요한 주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192회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언급할 때 연속 성균관대 출신 총리로 상단 자막이 여러 번 나가지만 정작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출연자는 일반 시청자보다 더 전문적인 정보와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191회 IS의 살해 위협을 받는 일본인 인질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알려진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그친 것 같습니다. 한 여성 출연자는 IS가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돈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 영토 안에 원전을 갖고 있으니까 수입원이 일정하게 이제 담보가 되는 거죠. 원전도 있고 저렇게 진행자도 정정하지 않고 다시 원전이라고 반복합니다. 유전을 원전으로 착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시청자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 전문성을 갖춘 출연자, 다양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정영은 님이 저희 채널A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뉴스에서 어미의 요자를 붙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본 결과 해요체는 두루높임에 해당되는 존댓말로 뉴스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에서는요, 과거에요와 같이 말끝에 요만 붙이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요는 종결 보조사로 문장의 끝맺는 말 뒤에 올 수 있고요. 또 해요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존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나 소중한 의견을 저희 채널의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는 등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